자,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내가 안 봐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고, 안 들어도 가슴속에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안 만져도 마음속에 만져질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 돈이 안 들잖아, 일단. 농담이지만 돈도 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도 우리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한 두 번째 스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도 머릿속에서 잘 이미징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인 것도 머릿속에서 잘 이미징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의 사례들을 이렇게 보니까 머릿속에서 이미징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게 이제 이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했고요. 이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너럴 일렉트릭에 있는 사람이었고, 예전 사람이에요. 예전 사람인데, 이제 그 사례 중에 하나로, 이 사례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제너럴 일렉트릭이니까 이제 공구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이러는 데잖아.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은 그 문제를 머릿속에서 다 그리는 거야. 끝까지. 구체적인 도면까지 다. 그렇게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실제로 이제 기계도 만들고 공구도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이 책에 나온 얘기가 이 얘기인데, 쇠파이프가 있어. 쇠파이프가 있는데 이게 직경이 2인치짜리야. 2인치짜리 그 쇠파이프가 있는데, 그 쇠파이프를 갖다가 그 드릴로 2인치짜리 구멍을 내서 반으로 자른다. 그랬을 때 깎여 나가는 쇠의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를 좀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할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2인치짜리 쇠파이프가 여기 있는데, 이 2인치짜리 쇠파이프에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깎아냈단 말이야. 그럼 깎아냈으면 이 깎아낸 쇠의 양은 얼마만큼이나 될까? 나는 해답을 봤는데도 모르겠어. 나는 해답을 봤는데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해답도 당연히 안 보고 도면으로 그린 것도 아닌데 머릿속에서만 딱 생각해서 5.33 세제곱미터 이렇게 딱 세제곱인치야, 세제곱인치다 이렇게 딱 계산을 갖다 딱 해냈다는 거예요. 네, 그걸 갖다가 과연 어떻게 해냈을까? 를 갖다가 봤더니 머릿속에서 이걸 그렸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여기에 지금 이만큼 빠져나가고 여기에 이만큼 빠져나갔잖아. 양쪽을 갖다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머릿속에서 이걸 그렸더니 실제적으로 얼마나 깎여 나갔는지를 갖다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더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사람이에요. 테슬라. 요새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테슬라 전기 자동차 할 때 테슬라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 그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 하여튼 우리가 보통 에디슨 대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해요. 에디슨 대 테슬라 얘기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어떤 얘기였지? 수협이? 전기를 발전소에서 할 때 교류를 하는 중요하다고. 그래서 둘이서 싸웠지. 에디슨은 뭘로 하자고 그랬어? 직류. 에디슨은 직류를 하자고 그랬고, 테슬라는 교류를 하자고 그랬고.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그러다가 결국에 누가 이겼어요? 테슬라가 이겼지. 테슬라가 이겨가지고 결국엔 테슬라가 이제 도미넌트 플레이어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 그려놓은 여기 도구 있잖아요. 이 도구를 갖다가 이 사람은 앉아가지고 그냥 다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서 그린 거예요. 머릿속에서 상상만 해서 이 도구를 갖다가 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그걸 갖다 러닝을 시켰어, 머릿속에서. 쉽지 않지.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이 저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그림 잘 그리는 게 손으로 연습하면 그림 잘 그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나도 연습하면 명제처럼 그릴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머릿속에서 이미징 하는 것도 연습하면 된다는 거야. 이 사람 얘기는. 끊임없이 연습을 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 이미징 하는 것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 경험이라는 거하고 혁신이라는 걸 갖다 한번 그려봐라. 그러고 나는 뭘 봤냐면 여러분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응원은 어떤 모습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눈을 감고 굉장히 고뇌에 찬 이렇게 하고서 하고 있었고, 누구냐, 또 많은 사람들이 근데 눈을 또롱또롱 뜨고 있어 그걸 갖다 하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했는데도 뭐가 안 떠오르는지 굉장히 고뇌에 찬 그 표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눈 뜨고서 너무 재밌게 막 난 나보는 줄 알았어. 막 이렇게 보면서 그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 가서 봤더니 실제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서 삼각형을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삼각형을 그리려면은 눈을 감아도 안 그려지는 사람이 있고, 눈 감고 고민하면은 삼각형이 그려진 사람이 있고, 또는 눈 뜨고 다른 걸 다 봐도 삼각형이 그 위에 그려지는 사람들이 있다. 고수는 누구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고수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테스트를 갖다가 한번 해보면은 머릿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내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미징을 하는 내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를 측정할 수 있다 이거야. 한번 해보자 우리. 준비됐어요? 오케이. 자, 3개 다 그린 사람. 2개 그린 사람. 2개 그린 사람 2명 있어요. 자, 하나 그린 사람. 하나도 못 그린 사람. 앞에 나왔더니 긴장했구나. 오케이,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자, 우리가 이제 물론 답은 이건데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봤었을 때는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린다고. 근데 이걸 안 보고서 머릿속에서 이걸 갖다 그렸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게 훈련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리고 제일 뒤에 가서 이제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능력을 갖다 키워보자라는 거고요. 이런 그 내용들은 꼭 이 형상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소설 같은 걸 쓸 때나 그림을 그릴 때나 또는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예술 작업을 할 때들에서 다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 되게 낯익죠? 이 그림을 보면서 실제로 그 절규가 귀에 들리는 사람 있어요? 아니야? 들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미진을 하는 거는 꼭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청각적인 거일 수도 있고, 촉각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관찰하는 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청각적으로 머릿속에다 상상할 수도 있고,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도 있고, 또 촉각적으로 상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주 메시지는 뭐냐면, 이미징이라는 건 꼭 비주얼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안에는 오디토리한 이미지네이션도 가능하고 텍타일한 이미지네이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그 인지 처리 작용을 보면은 95% 이상이 다 시지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매지닝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시각적인 걸 갖다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청각이나 촉각도 하다는 거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예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여러분들 요 음계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뭐예요? 우리가 시각을 갖다가 보고서 청각으로 이미징을 한 거죠. 머릿속에서. 정말로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의 모델리티를 갖다가 듣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이미징 하는 걸 갖다가 아주 여러 가지 자극으로 이미징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갖다 우리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폴리센슈얼이라고 해요. 난 이 단어가 요번 우리 오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폴리센슈얼.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경험을 갖다가 시각적으로만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은 청각적으로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촉각적으로만 표현한다면은 정말 이미징을 갖다가 잘 할 수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시각, 청각, 촉각이 다 합쳐져서 전체적인 토탈 경험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예로 누굴 갖다 들었냐면 이 사람은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시카라고 하는 발레예요. 발레인데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할 때 전부 다 머릿속에서 생각해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어요. 전체 곡을 갖다가. 한 번만 잠깐만 볼게요. 자,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나중에 유튜브 가서 보게 되면은 수업 자료에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이 대단한 거는 이걸 갖다가 100% 다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이걸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갖다 다 썼어요. 이게 이제 이 인형들의 모습이나 이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 폴리센셜한 그런 이미징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 또 그 능력을 배양하는 것, 이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한 두 번째 이 스킬이라는 거예요. 사고라는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이 사람은 각각의 분야에서 이런 폴리센슈얼한 작업을 갖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들은 사람이 베토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가 완전히 간 상태에서도 교향곡을 만들 수 있었고,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이 등속으로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사과를 던지고 말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과거에 아주 유명한 이런 시각적 또는 비시각적 사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폴리센슈얼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발견을 하고 대단한 작품을 만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또 한 번의 엑서사이즈를 가봅시다. 나중에 이 수업 끝나고 나서 그러겠어. 왜 이렇게 수업 들었는데 피곤해? 막 이럴 것 같은데. 자, 문제예요. 강물에 모자를 빠뜨린 사람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이 강에서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 가고 있는데 강물이 밑쪽으로 3km/h로 흐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자기신이 노젓는 속도는 거스르는 강물의 속도보다 2km/h 더 빨라요. 모자를 강에다 빠뜨렸어. 근데 30분 지나서야 알았어. 자기가 모자를 빠뜨렸다는 걸. 그래서 이제 뒤로 보트를 돌려서 보트 돌리는 시간은 무시하세요. 또 치사하게. 보트 돌리는 시간 계산한다고 그러지 말고.
뒤로 보트를 돌려서 강이 흐르는 방향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저어가서 모자를 집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시작. 근데 이걸 프레이밍을 바꿔서 생각을 갖다가 다시 바꿔놓으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강을 거스려 노젓는 사람 대신에 빠르게 움직이는 열차의 승객이라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열차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객차 통로를 걸어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그 객차 안에서 모자를 떨어뜨렸어. 그러고 나서 30분을 계속 그 설국열차 같은 게 30분이나 갔나 보지. 30분 동안 그 객차 안에서 걸어갔다가 자기가 모자가 떨어뜨렸다는 걸 갖다 깨달았어. 다시 똑같은 속도로 걸어갔다.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30분 걸리겠죠. 그죠? 바깥에 강물이 얼마나 빨리 흐르든지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강물의 속도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생각을, 이런 프레이밍을 하게 되면은 방정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방정식도 필요 없는 거고, 이런 생각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기하학적 사고하고 대수학적 사고를 갖다가 함께 할 수 있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이미지닝이 됐었을 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4가지의 방법들을, 4단계의 방법들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평상시에 자기네가, 우리들이 이 먹고 마시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머릿속에다 넣으려고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읽고 있는 소설을 머릿속에 넣어보고, 아니면 머릿속에 영화로 만들어보고, 좋아하는 커피를 갖다가, 음료를 갖다 머릿속에서 그걸 갖다 보고 듣고 냄새를 맡아보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에 아주 그냥 푹 빠져보라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거기에다 푹 빠져서 정말 자신이 완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한번 푹 빠져보라는 거고, 세 번째는, 아마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그냥 배우려고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그걸 갖다 자기가 해보면서 즐기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즐겨서 그 행위를 갖다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것들을 갖다 남들하고 한번 같이 쉐어하면서 남들한테서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러는 거야. 문제 한번 내봐. 내가 생각해볼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연극 대본을 갖다가 하나 읽으면서 다른 목소리하고 다른 표정을 한번 내가 지어볼게. 이런 연습을 갖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하라는 거야.